EV3에 첨단 기술력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어떤 기술력이 들어갔는지 EV3 테크데이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력이 또 세계 최초로 들어간 기술력이 많다 그래요. 한번 들어가서 얘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페달 개발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바뀐 아이페달에 대해서 이전에 하고 다른 점. 기존 아이페달인 아이페달 2.0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이페달 2.0과 3.0의 가장 큰 차이는 아이페달이 2.0에서는 회생 단계의 하나에 속하면은 아이페달 3.0에서는 온오프가 상시 가능한 기능으로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페달을 2.0에서는 레벨 3 이상이 가장 강한 단계인 레벨 4 단계 수준으로 저희가 제어를 했었었는데 전기차를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께는 감속도가 너무 세고 악셀을 계속 밟아서 감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게 가장 소비자분들께서 이게 조금 운전하기가 처음에는 힘들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어서 그거를 모든 회생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회생 단계별로 이제 원하는 감속감에 맞춰서 운전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게 가장 큰 변경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페달 3.0을 개발하면서 소비자들이 탑승한 사람들이 울렁거림을 좀 줄이기 위한 뭐 기능도 좀 들어가 있나요? 개발할 때 그런 기능도 그게 개발하셨나요? 이제 아이페달 3.0에서 가장 큰 변경점이 회생 단계별로 사용할 수 있다였는데 이제 회생 단계를 낮은 걸 두고 사용하면은 악셀을 놓았을 때 차가 이제 감속하는 게 줄어드니까 그런 효과 덕분에 동승자의 멀미를 좀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드린 겁니다. 아이페달뿐만 아니라 이제 멀미 저감을 위한 기술은 회사 차원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3.0에서는 딱히 그 멀미 저감을 위한 특별한 기능이 들어갔다고 보시기는 어렵고요. 회생 단계별로 차량을 제동할 수 있다는 거를 초점에 맞추면은 제동 시 그러니까 제동이라는 게 악셀을 떼었을 때 감속도가 팍 꽂히면서 차량이 감속하는 느낌을 덜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멀미를 좀 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차종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어느 차종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 힘들지만 멀미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멀미 차 울렁거림은 운전자의 아이페달이나 회생제동 시스템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택시 운전사분들이 이제 가장 강한 감속도인 레벨 4 수준으로 2.0에서는 타고 다니시는데 이제 아이페달이니까 이제 감속도가 가장 세고 에너지 회수가 가장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아이페달을 끈 레벨 레벨 2, 레벨 3 단계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모터를 이용해서 회생을 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엄청 세게 밟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모터를 통해서 제동을 하기 때문에 레벨 2나 레벨 3로 다닌다고 해서 아이페달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페달이 아닌 모드를 탄다고 해서 브레이크 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이페달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모터로 통한 회생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더 하게 되는데 3단계나 2단계나 3단계나 뭐 차이가 조금밖에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다는 건가요?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을 하게 됐을 경우에 또 브레이크로도 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은 동일합니다. 투휠 차량이랑 포휠 차량에 대해서 아까 차이를 물어보아 주셔서 대답을 드리는데 투휠 차량에 한해서는 동일하고요. 포휠 차량은 이제 전륜과 후륜의 모터의 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이페달을 포휠 차량으로 투휠 차량은 감속기가 하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휠 차량은 기가 두 개잖아. 네. 그래서 투휠 차량보다 포휠 차량이 회생을 통해서 들어온 게 더 들어올 수 있는 에너지가 더 많고요. 더 많은 거죠. 투휠 차량은 들어올 수 있는 에너지의 상한이 정해져 있어서 투휠 차량이 포휠 차량에 비해서 감속을 덜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회생제동 1단계, 2단계, 3단계 그다음에 아이페달 갈수록 브레이크를 거의 덜 받게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아이페달이 4개가 회생제동으로 들어오는 전력 양이 동일하다.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투휠 차량에 한해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클러스터에 파워 게이지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악셀을 밟으면 이제 게이지가 올라가고 네, 악셀을 떼면 이제 차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제 차지가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아서 감속을 하게 되면은 결국 에너지를 다 회수하게 되는 건데 레벨 2에서 브레이크를 밟냐 레벨 1에서 브레이크를 밟냐 아이페달에서 브레이크를 밟냐 이거의 차이는 크게 없고요. 그 에너지를 다 회수하는 건데 결국에는 브레이크를 레벨 2에서 차속이 50에서 30까지 줄어드는 거랑 레벨 0에서 차속이 50에서 30까지 줄어드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서 줄어드는 거랑 회수하는 에너지 양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이제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건데 그 운동 에너지가 그러면 레벨 0에서는 네. 브레이크를 밟으면 세이브되는 전기는 없을 거 아니에요? 레벨 0에서도 브레이크 밟으면 회생 게이지가 차는 거 볼 수 있어요. 디스크 브레이크 클리닝이라 그래가지고 브레이크가 이제 녹 제거를 방지하기 위한 로직이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하도 안 밟고 운전을 하면은 브레이크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회생 제동을 잠깐 동안 막는 기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작동할 수가 있는데 보통 상황에서 보면은 그 기능이 작동이 안 할 때가 더 많으니까 브레이크 밟아서 에너지 회생하는 걸 항상 보실 수가 있고요.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했을 경우에 회생 단계에 상관없이 차속이 감소한 분만큼 이제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줄어든 만큼 그게 다 전기 에너지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대신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으면은 이제 그때는 좀 긴급하게 차량을 멈춰줘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전기 에너지 회수보다는 유압 제동으로 쓰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무작정 세게 밟으면은 이제 에너지 회수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개발을 하면서 이론적으로는 동일하게 개발을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할 때 들어오는 양이 브레이크 밟는 양에 따라서 정해지지 회생 단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나온 이야기의 배경이 뭔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쭉 타행을 했었을 때 차속이 높아질수록 이제 공기 저항이 커지니까 네, 그렇죠. 레벨이 낮은 단계에 있을수록 차속이 높은 영역에서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제 공기 저항에 의해서 소모되는 에너지, 손실되는 에너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회생 단계가 높아질수록 이제 빨리 감속을 해버리니까 그 영역에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더 적을 것이라서 빨리 낮은 차속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이제 공기 저항에 의해 소모되는 에너지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이제 노멀한 상황에서 밟는다고 생각했을 때 브레이크를 그 브레이크를 밟는 것보다 네. 차분하게 쭉 네. 밟으면 회생제동 레벨 2나 배터리로 들어오는 세이브량은 똑같다. 네, 그 클러스터 보면은 회생기지가 맞다. 이제 브레이크 밟아서 차는 거 보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레벨 1으로 브레이크 적당히 밟으면서 주행하셔도 에너지 측면에서 크게 손실 느낀다고 못 느끼실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이랑 완전 다른 거죠. 레벨 제로는 이제 그냥 타행했을 때 회수되는 에너지가 거의 없으니까 레벨 제로는 레벨 1에 비해서 아마 회수되는 에너지가 적을 거긴 한데 아, 그것도 그러면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을 때 어느 정도 감속감 원하는지 그거를 좀 자기가 잘 파악해 두시면은 어느 단계에 두고 운전을 하셔도 급브레이크를 막 밟지 않는 이상 크게 에너지 손실을 보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실이네요. 아무튼 레벨 2.0이랑 3.0 차이점은 이제 회생 단계가 아니고 기능 하나로 분리돼서 온오프를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네.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진입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왼쪽 패들 시프트를 길게 당겨서 온오프를 할 수 있는데 차량 초기 출고시 5% 나가니까 왼쪽을 당기면 이제 온 했다가 또 온 상태에서 해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대신 기존에 있었던 OPD라는 그 원 페달을 당기고 있을 때만 패들 시프트를 당기고 그렇죠. 있을 때만 브레이크가 작동했던 됐죠. 거는 그거는 이제 삭제했어요. 삭제됐어요? 네, 이게 길게 당겼을 때 기능을 중복으로 넣을 수가 없어서 버리고. 네, 그래서 그 기능은 삭제가 되었고요. 괜찮은데? 네. 장점이었는데. 롱키에 대한 액션을 한 개밖에 넣을 수 없어가지고 네네. 이제 아이페달을 분리하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동을 껐다 켰다 해도 이제 제시동 시 아이페달이 켜져 있. 네네네. 그거 필요했어요. 그리고 R단 A페달을 낄지 끌지 이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네. 다 성향이 제각각이시라서 후진을 얼마나 세게 밟으려고 브레이크에 발 올리고 후진을 하지 누가 가속 페달 밟고 그러냐. R단에서 끌지 말지는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세계 최초로 좀 넣은 네. 기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전의 기능을 먼저 말씀드리면 R단 가면 꺼졌고 R단에서 멈추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었고 변속할 시에도 브레이크를 밟고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 아이페달 사용 안 함으로 하면 이제 2.0이랑 거동은 비슷한데 한 가지 달라지는 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R단을 가서 이제 아이페달이 꺼졌었는데 D단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가 가속 의지를 보이기 전까지 아이페달이 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서 이제 주차를 할 때 악셀 말고 이제 브레이크만 밟으면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모드고요. 가속 의지가 보인다면 이제 다시 아이페달이 켜져가지고 20kph 넘어가서 이제 21kph 되면 아예 다시 초록색으로 불이 들어올 거고 이후에 발 떼시면 다시 원래처럼 멈추게 제어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OT 기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저니까 네. OTA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나요? 이전에 없던 차량들, 아이페달 2.0인 차량들. 아이페달 2.0인 차량과 3.0이 EV3에서 최초로 들어간 제어입니다. 이 하드웨어 이걸 바꿔야만 되는 거네요. 하드웨어가 바뀌어서 2.0에 적용됐던 아이페달을 3.0으로 업데이트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하드웨어를 바꿔야 되고 또 이제 사실 이게 아이페달만을 위한 제어기가 아니다 보니까 아이페달 2.0에 들어간 차량들을 다 모두 신규 개발을 해야 되는 좀 무리가 있어서 그러면 요 묘들은 2.0이랑 모양도 다른 건가요? 모양은 똑같습니다. 똑같나요? 안에 그럼 내부가- 요거를 통째로 교환해서 바꿔도 되겠네. 그러면 차종별로 저희가 이제 이게 무슨 차인지 다 그 개발할 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EV3에 있는 걸 빼서 EV6에 넣고 한다 그러면 이제 주행이 정상적으로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자인은 거의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 사이즈는 똑같고요. 네, 모양도 똑같고. 네, 모양도 똑같은데 그러면- 내부가 완전히 다릅니다. 내부가. 아쉽지만 OTA로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레벨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차이가 있냐 없냐 물어보셨잖아요. 네,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약간의 드래그성이나 이런 거에 좀 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좀 어느 정도 근데 저희가 회생제동은 맥스로 끌고 사용하고 유압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많이는 없는데 조금 있다고 보시면 조금은 있다. 예. 퍼센트로 한다 그러면 말씀도. 퍼센트로 하면은 저희가 단수에 따라 틀리긴 한데 최대 0.5%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모듈을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 많이 틀리기 때문에 몇 프로라고 또 얘기를 드리기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얼마나 자주 밟냐
그리고 타행을 얼마나 길게 끌고 가냐에 따라서 정차하는 거리가 멀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행하는 모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크게 차이는 없고. 큰 차이는 아닌데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0.5%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